독립운동가의 역사 정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주도 항일 항쟁, 특히 이제 법정사 항일 운동에 관해서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가의 역사관과 역사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할 때는 뭐 무장 항쟁이라든지 또는 만세 시위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역사를 읽고 있는 일은 우리들에게는 독립운동이었고 일제시대에는 식민지를 영구히 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우리의 역사를 일본인들이 지워가면서 자신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신채호 선생, 박은시 선생 등에게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가 독립투쟁이었고 그 외에도 독립운동 역사가 이외에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을 하는 어플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독일에 넘어갔죠. 그래서 독일의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1억 2천만 건의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독일은 200만 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을 배워라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독일을 가보니까요,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서 우연하게도 지나가서 들어가 보니까 한국 문화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배달의 민족이 있고 한국은 정말 배달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빨간 박스 안에 보면은 그 배달이란 용어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들어서 당시 대표였다가 지금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의 김봉진 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 뭘 했냐면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 같이 창업을 한 사람이겠죠. 밝은 땅에 사는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배달이라고 하는 음식을 시켜 먹는 배달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 사람도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배달이라고 하는 게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은 밝은 땅이다. 어떻게 배라고 하는 것은 또는 밝다라고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밝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산이나 언덕이나 땅이죠, 땅. 그래서 양달 또는 응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빛달, 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나타낸다. 밝은 땅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환국이라고 해서 환하다라고 하는 어떤 광명의 나라가 있었다, 환한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환국과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사의 9,000년의 국통맥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이 환국과 배달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단군조선, 실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 첫 번째, 환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3주년 1942년에 3.1절 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42년이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역사가 지금까지 맥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42년 3월 1일 3.1절이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뭐냐면은 1940년에 임시정부의 국군이 한국광복군을 창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1년에 임시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일제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선전포고를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그리고 연합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이렇게 전개하게 되는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급박한 가운데서 194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국내 진공작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김구 선생의 제주도 점령 요청 문서라고 이렇게 나오죠. 제주도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된다.
일단 미군이 한국 남부의 제주도를 해방시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군의 협조하에 제주도에 들어가서 전국의 한인을 지휘하여 미군의 한국 해방 작전을 돕겠다는 임시정부의 계획이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제주도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시기입니다. 1941년 일본의 전쟁 선포를 우리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을 맞이해서 그 선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우리의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절절한 선언문에서 뭐냐면은 모두가 여기에 독립군 광복군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3한, 3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5천년의 국가 주권이 한민족에 의해 개성되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끊어졌다라고 하면 임시정부가 생겨나기 이전에 9년이 끊어졌습니다. 9년이 끊어졌죠. 그 외에는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100번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하였고 시종일관 승리하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참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1절 선언문에 넣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가면요, 한국 독립당의 당강 해석 초안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어떻게 정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어떻게 정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을 맡고 있는 조수왕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유사의 첫 꼭대기에 석유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환국과 한국은 역자의 번역의 글자의 부동인 것일 뿐이며 우리말로 한은 하한울 크다라고 하는 3대 의미가 있고 민족 칭호 및 국가 칭호의 원시적 일원화적 위적이 있다. 환은 광명이니 후세 광명 2세의 유전이 이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환국에서 지금의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936년에 임시정부의 여당 김구 선생의 또 조수왕 선생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바로 한국 독립당에서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환국에서 사만에 이르기까지 무려 3천여 년, 삼국에서 신라마까지 1000년, 고려로부터 조선까지 500년씩 지속되어서 모두 5천년이었다. 이처럼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때도 뭐냐면은 환국을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시초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앞으로 가면 1920년대 조선상고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천국을 환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한민족 조선족이 최초의 서방 파미르고원 몽골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 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광명의 본원지, 광명이 비추는 곳이 어디냐? 동방으로 가서 불암산, 백두산을 바라보고 명월이 침입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이란 뜻이 있다. 환국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밝을 환자입니다. 환. 여기에 우리 한민족의 정신도 한 글자로 얘기하면 밝을 환자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게 바로 환국이 있었고 환국에는 환인께서 계셨다. 환인의 나라 환국. 그 다음에 환웅의 나라 배달 밝은 땅이라고 해서 전부 환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로 본다면은 여러 문헌에서는 단군 왕검을 또 환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것을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5천년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환국의 역사를 보면 7대 환인이 있고 배달국의 18대 환웅이 있고 그리고 조선의 47대 단군의 약 7천년 역사가 있어서 9천년의 국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단고기를 보면 7분의 환인이 계시고 그리고 한국의 분국은 12분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국은 3301년에 7분의 환인이 다스리는 무병장수의 어떤 문명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국의 역사를 기록한 실제 문헌들은 이렇습니다. 환단곡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5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또 열 몇 권, 14권 정도의 그 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기 상에서 다 저자가 다르잖아요. 삼성기 상에도 환국이 있고 삼성기 하에도 환국이 있으며 삼국유사의 정덕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종 임신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중종 때 임신년의 임신본이다. 거기 보면 석유 환국이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의 환국의 역사 기록이 실제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 중에서 이만희 시류가 있습니다. 이 이만희 시류가 석유 환국이라고 하는 것을 석유 환인으로 조작을 했죠.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팠다라는 거예요. 긁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왕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자로 이렇게 긁어서 조작을 한 실제로 조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희 시류는 삼성기를 본 사람이에요. 삼성기의 석유 환국 그리고 오한건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환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있구나. 다 그 삼성기나 환단고기 류의 책들은 다 없애버리거나 일본 왕실도서관으로 가져가 버렸는데 이 삼국유사는 어찌할 수 없이 지금 발간이 되었으니 이거를 갖다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환국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국가 성립사가 바로 환인께서 계시고 그 아들 환웅이 또 그 아들 단군이라고 하는 가족사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 가족조차도 신화 속 허구의 인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